아빠까바르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 유튜브 방송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우리 교민분들이 현지 법규 위반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좀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2025년 8월 18일자 한인포스트 기사입니다. 한국인 연쇄 추방, 대책 없나, 현지 법규 위반이 잇따라 대책 마련 시급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그리고 이게 인도네시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뭘 조심해야 할지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가장 최근 사건부터 좀 볼까요? 기사를 보니까 바로 지난 8월 10일이래요. 그 찔레곤 제2급 출입국 관리사무소, TPI 찔레곤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국 국적자 A씨를 강제 추방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추방 사유가 공공질서 저해 및 이민법 위반 혐의 이렇게 나왔어요. 공공질서조예요. 이게 그냥 비자 기간 넘겼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약간 포괄적인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A씨가 인도네시아 체류 중에 현행 법규를 존중하지 않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활동에 연루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는 사실 공개는 안 됐는데 자체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고 이걸 근거로 인도네시아의 어떤 법적 주권이나 안보 유지에 좀 저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방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증거까지 확보했다니 그럼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 법 조항이 2011년에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6호의 75조입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비자 기간 초과, 그러니까 오버스테이뿐만 아니라 음, 훨씬 더 넓은 재량권의 이민 당국에 주고 있어요. 재량권요? 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위험한 활동을 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아니면 현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 이런 경우에도 추방을 포함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서류상 문제가 없어도 네. 당국이 판단하기에 공공질서 해칠 우려가 있다 싶으면 추방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거 상당히 강력한데요. 맞습니다. 이 조항이 있고 또 최근에 이걸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는 건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 외국인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찔레곤 이민국 관계자도 이번 A씨 추방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법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단호한 결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적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은 현지 법규 존중하고 공공질서 유지에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권고가 아니라 앞으로 법 집행에 예외는 없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봐야 합니다. 이야, 정말 엄격하게 가겠다는 거군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게 A씨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걱정스러워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보도된 것만 해도 한국인 추방 사례가 여럿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예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어떤 흐름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기사에 나온 사례들을 좀 보면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인가요? 이 씨가 추방됐고요. 체류허가 남용. 네. 그리고 6월 2일에는 순바와 부사르 이민국에서도 체류 허가 규정 위반으로 또 한국인 A씨가 발리공항 통해서 추방됐어요. 이것도 비슷하네요. 체류허가 남용이나 규정 위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비자랑은 또 다른 건가요? 주로 이제 비자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목적으로만 허가된 체류 허가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들.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예전에는 좀 뭐랄까 관행적으로 넘어갔거나 단속이 좀 느슨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엄격하게 법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더 조심해야겠네요. 작년 사례도 있군요. 2024년 9월에는 중부 칼리만탄 팔랑카라에서 62세 한국인 남성이 체류 기간 초과, 그러니까 오버스테이로 추방됐었고, 네, 오버스테이는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죠. 그리고 같은 달 서부 자카르타에서는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성형외과, 시술 같은 의료 행위를 한 한국인 의사랑 보조원 두 분이 또 적발돼서 추방됐다고요. 이건 뭐
명백하게 비자 목적 외 활동이네요. 그렇죠.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위반이죠. 이렇게 추방 사유들을 쭉 보면 말씀하신 오버스테이, 체류 허가 목적 외 활동, 또 사업 허가 관련 문제, 심지어 아까 그 A씨 사례처럼 현지인이랑 갈등이 생겨서 공공질서 문란 혐의를 받는 것까지 정말 다양해요. 정말 여러 가지네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추방이 늘어나는 배경이 뭘까요? 단순히 법 집행만 강화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겉으로는 법 집행 강화지만 그 이면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민법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관련된 노동법이나 투자법 같은 분야 전반에서 규제를 좀 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아, 전반적인 기조 변화. 네. 이게 뭐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정치 상황하고도 좀 연결지어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는 계속 유치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국민 일자리 보호라든지 불법적인 외국인 활동은 좀 통제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이 좀 깐깐해지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특히 최근에 이민당국에서 그 유령 투자법인 영어로는 고스트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게 중요해요. 유령 투자법인이요? 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실제 사업은 안 하면서 이걸로 비자를 받거나 뭐 다른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건데요. 이민국에서 이런 유령 법인에 관련됐다 이러면 최대 10년 동안 입국 금지시키고 강제 추방하겠다. 거의 뭐 영구 퇴출에 가까운 제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최대 10년 입국 금지에 강제 추방. 와, 이건 정말 센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개별 위반자를 처벌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편법이나 불법으로 인도네시아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 자체를 뿌리 뽑겠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전에는 뭐 사소하게 생각했거나 걸리지 않았던 규정 위반들도 이제는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상황이 이렇다면 현지에 계신 교민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불안하시겠어요. 기사에도 한 동포 사업가분 인터뷰가 있던데 사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현지 법규를 어기게 될까 봐 늘 불안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실질적인 지원책, 예를 들면 현지 법률 전문가랑 연결된 상담 창구를 항상 운영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불안감을 좀 덜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그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죠. 사업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또 법규 해석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위반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재공관,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관계 당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정보만 주는 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보 제공은 기본이고 그 이상이 필요하죠.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최신의 현지 법규 정보, 특히 뭐가 바뀌는지 이런 걸 빨리빨리 교민사회에 알리는 채널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현지 법률 전문가랑 연계해서 좀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라도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예방이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는 실제로 이렇게 추방되는 사례들을 면밀히 좀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좀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법이 집행된 건 아닌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현지 당국이랑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야죠. 공관의 역할이 정말 크네요. 근데 정부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 그리고 우리 교민 커뮤니티 차원의 노력이 같이 가야 해요. 가장 기본은 개개인이 인도네시아 법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의지를 갖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현지 법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동포사회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법규 준수 문화를 좀 퍼뜨리고 성공 사례나 법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비상 연락망이나 지원 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경험 많은 선배 기업인들이 새로 오신 분들 멘토링을 해준다거나 믿을 만한 현지 법률 전문가 목록을 좀 공유한다거나 이런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개인, 커뮤니티,
정부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예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걸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에 대한 법규 위반 단속이랑 추방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관리 감독 강화 기조랑 관련이 깊다. 이 점이죠. 네, 그리고 그 추방 사유가 비자 기간 초과, 비자 목적의 활동, 사업 관련 규정 위반, 공공질서 저해동 등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요. 특히 그 이민법 75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좀 부족해 보여도 당국 판단에 따라서 공공질서 저해 우려만으로도 추방될 수 있다는 점, 이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인도네시아에 계시거나 또 사업을 계획하실 때 구체적으로 뭘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 확인, 그리고 철저한 규정 준수, 이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 체류 목적에 딱 맞는 정확한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관광 비자로 일하거나 학생 비자로 사업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둘째, 비자나 체류 허가에 나와 있는 조건들, 예를 들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허용된 활동 범위 같은 걸 꼭 지켜야 하고요. 체류 허가 남용으로 걸리는 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셋째, 사업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투자법, 노동법, 세법 같은 관련 법규를 진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제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유령 투자법인 단속 사례를 보면 서류만 형식적으로 갖춰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넷째, 현지인 고용 문제라든지 계약 관계, 또 지역사회와의 관계 같은 데서도 현지 법률이나 관행을 존중하고 괜한 마찰은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공공질서 저해 혐의가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 나 하나쯤이야 라든지 옛날엔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던데 이런 변명은 이젠 안 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정보가 부족했거나 오해했던 게 심각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변호사나 컨설턴트 아니면 코트라나 대사관 같은 관계기관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필수적이에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절차 하나, 규정 하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정확한 정도 확인과 철저한 규정 준수,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인 추방 사례 증가 문제의 현황과 배경, 그리고 필요한 대응 방안에 대해 한인포스트 8월 18일자 기사를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같이 좀 고민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개개인이 법규를 잘 지키려는 노력은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교민사회 전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안타까운 추방 사례를 좀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공동체적인 지혜가 더 필요할까요? 단순히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걸 넘어서서 좀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포스트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